자치戦経営の学習相談始まるよ。님, 실력이 부족해서겠지만 말을 며칠만 안 해도 회화할 때 일본어가 잘 안 나오는데 이건 역시 말하기밖에 답이 없을까요? 네, 그 일본어 회화를 못하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식의 차이예요. 인식의 차이. 회화를 공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실패합니다. 회화는 운동이에요. 운동. 70%의 운동 능력과 30%의 뭐예요, 정보. 내가 공부를 하는 건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뇌에 있는 지식이랑 혀나 입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무의식의 영역으로 바꿀 만큼 내가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농구 경기라든가 농구 스킬을 동영상을 수백 번 본다고 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회화. 두 번째는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회화 공부를 준비를 제대로 해서 회화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언어 공부를 할 때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힘들게 어렵게 노력해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언어 공부는 훨씬 잘하고요. 즐기는 사람보다 준비하는 사람이 회화를 훨씬 잘해요. 되게 특이한 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열심히 풀면서 회화는 모의고사를 안 해요. 안 해.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회화는 모의고사를 안 해. 시뮬레이션을 해놔야지. 이런 흐름으로 말을 하는 시뮬레이션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지 상대방을 딱 만났을 때도 내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특정한 흐름이 딱 나오면 그 흐름에 타가지고 일본어가 술술 나오게 되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데 준비를 안 해. 내가 대학생이잖아요? 내가 대학생이면 어떨 때 써야 돼요? 발표 준비를 할 때랑 그냥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만날 때면은 술자리에서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조크라도 준비를 하라고요, 일본어로. 아니면 내 에피소드라던가, 아니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뻔하잖아요. 재밌는 얘기하고 너 그거 봤어 해가지고 드라마 얘기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걸 좀 준비를 하라고요, 외국어로. 준비를 안 해. 그냥 멀뚱멀뚱하게 머릿속에다 공부하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일본어로 대화해야 되는데 뭐 대화하지? 이러고 있어요. 평소에 준비를 하는 게 없으니까 실전에 나갔을 때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내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때 멈추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의 스토리를 끝까지 완성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회화를 할 때 내가 회화를 이끌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적어도 이 사람과 외국어로 대화를 할 때 내가 주역이 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의 분위기를 이끌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내가 입을 떼면은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회화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언어 공부를 할 때 감정적인 부분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해놨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감정과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면서 회화를 할 수 있어야지 회화가 빨리 늘어요. 그래서 즐기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보다 회화 실력이 빨리 느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실질적인 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논문 발표하는 데 가잖아요. 일본어 평상시에 엄청 잘하는데 발표 준비 제대로 안 오면은 일본어 버벅거리다 끝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평상시에도 사람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던 사람이면은 자기 논문이라던가 이런 거에 관해서 논문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일본어 되게 잘해요. 그 긴장되는 자리에서도. 평상시에 내가 어떤 식으로 에피소드를 전달할지를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은 일본인과 만났을 때 재밌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를 이미 나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몇 가지 자기 삶을 살면서 필살기 같은 에피소드들이 몇 개씩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뭔가는 있어요. 뭔가는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하나의 필살기고, 그거를 그 보따리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그 보따리를 내가 연습할 때에는 그때 레벨에 맞춰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일본인과 만나면서 몇 번 보따리를 풀면서 내 머릿속에 남아요. 그때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요런 식으로 표현을 그 흐름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일본인들이 좋아하더라. 요걸 요런 식으로 하면 됐구나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완성도가 점점 높아져 나가고, 이런 내용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바꾸니까 더 좋네? 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주 쓰는 표현들의 훨씬 스펙트럼도 넓어져요. 이해도도 깊어지고. 그런 것들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화 준비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회화 공부한다는 분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드라마 보면서 외워. 드라마 보면서 그거를 그냥 외우고 끝내지 마요. 외우는 거는 전초 단계예요, 전초 단계. 그거는 그냥 공부야, 공부. 회화는 공부가 아니라 운동이라고 있잖아요, 준비라고 했고.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내가 드라마에서 특정한 문장이라던가 특정한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보따리 속에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몇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본다던가 앞뒤 전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본다던가는 능동적으로 그게 됐을 때 비로소 회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회화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지금 앞에서 막 떠들고 있는 일본인이라는 거 외국인이 막 떠들잖아요. 그걸 계속 듣다가 내가 잘 안 쓰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듣고 캐치해놨다가 20분 후쯤에 자기 이야기에 집어넣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일본어라든가 외국어가 빨리 늘고 말을 되게 잘해요. 외우지 않는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외우고 끝내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언어 공부는 한국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은데 다 암기야 그냥 암기만 하고 끝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암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언어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원어민조차도 이해 어휘와 사용 어휘는 절반 이상 차이가 나요. 개수가. 이해 어휘라는 거는 뭐냐? 내가 알고는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해 어휘 안에 사용 어휘라는 게 따로 있어요. 내가 알고도 있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어휘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0개의 단어를 외우면은 그 중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원어민이라고 하더라도 5,000단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외국어는 어떻게 써요? 회화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고 표현을 외워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암기라고 하는 측면은 내 이해 어휘라고 하는 거, 내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거를 높이는 부분인 거지 내 실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방법이 아니거든요.